최근 스마트폰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고가에서 저가로 저가형 디바이스가 공급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큰 이 디스플레이 택에 알아보겠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정해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삼성전자를 13만 원 아니라고 했는데요. 제가 그 가격이면 미리 샀죠. 지금 130만 원입니다. 127만 9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MTN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경제 지표가 한 가지 발표됐습니다. HSBC 중국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0 위로 올라선 것으로 보입니다. 51.3을 기록했는데요.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는 뜻인데 전월치 그대로 51.3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효 연구위원 의견을 한번 주실까요? 네, 서비스업 지수는 항상 50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탄력이 둔화된 상태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발표된 이제 국가통계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좋은 모습이었지만 중소기업들의 흐름은 제조업, 비제조업 가리지 않고 여전히 부진에 빠져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중국 경제 내 구조조정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소식 지금 경제 지표 나온 부분 알려드렸고요. 오늘의 신고 신저가는 신고가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디스플레이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가 경신 배경에 대해 알아봐야 되겠죠.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결국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하이엔드 모델에는 다 아시다시피 논란거리이지만 아몰레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도 저가형 모델에는 PLS라고 하는 LCD 모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이엔드 모델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저가형 모델을 더 강화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라인도 넓혀나가고 있고 향후 공급량도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최대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느냐, 얼마 전에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한 종목이 바로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대부분의 이 디스플레이, 중소형 디스플레이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디스플레이텍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최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는 주가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주가 거래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시장에 좀 관심이 모인 것이, 또 기관의 매수가 몰린 것이 최근 주가 급등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분기에 깜짝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나타내는 전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의 확대가 되면 이 디스플레이텍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매력도를 얼마나 있습니까? 밸류에이션 평가해 볼까요? 작년 실적으로 기준해 보면 지금 주가는 12배. 근데 올해 예상 실적으로는 6배 정도. 굉장히 이제 PE 수준은 낮은 수준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2배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경우에는 이익 규모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실적의 달성이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이 종목의 주가의 투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매력이 분명히 그 가격적인 매력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실적이 2분기 깜짝 실적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매수를 할 만한 종목으로 꼽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세요? 단기적으로는 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삼성전자 모델이 하반기에 잘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라인을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도 물량은 소화가 되거든요. 그럼 이 초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3분기 실적까지는 나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2분기 이상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현재 지금 이머징 마켓 쪽에서 중국의 저가 제품들과 치열하게 좀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부담 요인이겠죠. 그럼 과연 중국이 이길 것이냐? 중국 내수 시장에서 과연 수많은 중국 업체들을 제치고 삼성전자의 저가형 모델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입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3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쉽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홀딩 혹은 신규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3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9월 말 정도가 된다면 네. 그때부터는 과연 중국 업체를 이길 정도로 저가 모델도 잘 나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머징 시장과 선진국 시장의 이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통신사 보조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사 보조금이 없으니까 우리는 나오는 이제 공급가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지만 실제로 통신사 보조금을 얻어서 싼 가격에 살 수가 있는데 이머징 국가는 이게 불가능하니까 이 폰 가격 자체가 높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스펙은 더 높은 사양으로 경쟁하고 있는 중국 제품들을 과연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서 혹은 다른 이머징 마켓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는 꼭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한 9월 중순 정도까지는 매수 관점, 그 이후에는 관련 뉴스를 철저하게 좀 확인해 보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가형 스마트폰에서 저가형 스마트폰으로 변경이 될 때 이런 디스플레이 텍의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하겠지만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얼마나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길게 살펴봐야 되겠군요. 근데 지금은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분기 이후에 저가 스마트폰의 이머징 마켓 점유율을 네.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줬고요. 중장기적인 의견에서는 중국의 분위기를 함께 살펴보자. 단기적으로는 매수 의견을 내비쳐줬습니다. 오늘 디스플레이텍에 대해 신고가 종목 알아봤습니다. 김종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